높은 빌딩과 거리에 붐비는 수많은 차들, 이게 전형적인 대구의 도시 풍경이겠죠. 저도 세월을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옛날과 비교하면 참 많이도 변모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문학 예술 작품 속에는 이런 그 대구의 풍경들을 많이 담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대구의 옛 근대 풍경 속으로 한번 떠나가 보실까요? 이인성의 사과를 아십니까? 얼마 전 대구는 때 아닌 사과나무 담론으로 뜨거웠습니다. 바로 대구의 천재 화가로 불리는 이인성의 사과나무란 작품 때문인데요. 무슨 사연인지 원래 대구에 있었던 이 그림이 국립미술관 수장고에 40여 년간 방치됐다가 최근에서야 대구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의 작품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던 이유는 뭘까? 이인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특별전이 진행되고 있는 대구미술관에서 그의 작품들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근대 서양 화가로 불리는 이인성. 다양한 색채와 강렬한 필법으로 근대 미술사에 괄목할 만한 작품들을 많이 남겼는데요. 그의 뛰어난 작품성은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대구 수창학교 시절 우연히 스승 서동진의 눈에 띄어 그림을 시작하게 된 이인성. 일본 유학 중 카이유라는 작품으로 조선미술 전람회에서 특선을 차지하며 한국의 천재 화가라 불리게 되는데요. 그의 작품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독특한 화풍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작품이 이인성이 한국의 고갱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그렇게 고갱을 닮은 그런 작품이라 할 수 있죠. 예. 예. 이인성 화백이 차지하는 어떤 그 위상 혹은 가치,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1920, 30년대 때 이 서양 문화로 들어왔던 이 서양화가 그렇게 다채로운 재료나 물감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인성 화가는 이 우리나라의 풍토에 적합한 색채와 상징적인 의미로서 가장 한국적인 그리고 한국의 근대적인 상징적인 요소를 그림으로 표현했다는 데서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가 당시 일본의 문화정책 일환으로 강조된 향토색을 작품에 주로 표현했기에 친일 성향의 작가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인성은 고향을 그리다라는 자신의 글에서 향토란 지리적 고향이자 예술적 고향이었던 대구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에서는 대구의 모습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 남산병원 쪽에서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랬던 주 소재였죠. 그 당시로서는 이 계산성당하고 이 성모당이 대구의 명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의 작품에 자주 등장했던 계산동 성당은 당시 유일했던 서양식 건물이자 흔치 않은 그림 소재였습니다. 그때의 화가 이인성에게도 이런 풍경은 자연스레 눈에 띌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작고 나지막한 초가집이 대부분이었던 모습 속에서 신장로와 신식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한 근대 대구의 새로운 풍경은 그의 다양한 작품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지금은 도로가 확장되면서 터의 흔적은 남았지 않습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이쪽이 병원이 꽤 당시 대구 중심의 큰 병원 건물에 있었던 이인성의 화실 아틀리에. 그곳에서 그는 다양한 대구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냈는데요. 많은 풍경이 바뀌고 이제 그곳엔 작은 흔적만이 남았습니다. 예, 콩나무 밭이 조성되어 있고 그 골목에는 그 당시에
이인성의 화실을 중심으로 한 곳은 뽕나무 골목이라 불렸던 계산동 일대. 이곳은 많은 예술인들이 교류하며 대구 문화의 꽃을 피웠던 장소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유명한 민족 시인 이상화의 시가 탄생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백기만 선생도 그렇고 이상화 선생 그리고 또 대구의 대표적인 화가였던 이케대 씨도 여기서 살았다는 설도 있고 여러 예술인들이 여기서 서로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사상을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걸 또 표현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은 대구 문화의 아카이브가 여기가 아니었나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의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당대 문화인들은 이곳 뽕나무 골목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전반에 걸쳐 활발한 교류를 펼쳤는데요. 최근 이들이 공동으로 작업한 흥미로운 자료 하나가 공개돼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물새 발자국이라는 방식이죠. 이 미술의 서로 다른 장르의 어떤 조합. 그 당시에 대구의 문화예술이 다 응집된 하나의 그렇죠. 집결체라고 봐도 될 그 정도로 중요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중마고우였던 시인 윤복진과 이인성. 윤복진은 작곡가 박태준과도 막역한 사이였는데요. 윤복진의 시에 박태준의 곡, 이인성의 사파가 더해져 이 악보집이 탄생됐습니다. 윤복진 선생은 우리 참 한국 아동문학사에서 굉장히 이렇게 이름 명망 높았던 분인데 지금은 이 남북 분단 때문에 이름이 완전히 잊혀졌습니다만 여기서 그 이름을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 세 분 다 대구 개성학교의 인맥들입니다. 그들이 졸업한 학교를 찾아 흔적을 찾아봤습니다. 특히 작곡가 박태준은 이곳을 졸업하고 다시 음악교사로 재직하면서 많은 흔적을 남겼는데요. 그의 노래 중에는 이곳에서의 학창시절을 그리며 쓴 곡도 있습니다. 개성학교 학생 시절 인근학교 여학생을 좋아했던 박태준. 하지만 내성적인 성격 탓에 애만 태우던 그의 사랑은 짝사랑으로 그치고 말았는데요. 훗날 그의 이야기를 들은 시인 이은상이 노랫말을 짓고 그 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작곡한 노래가 바로 동무생각입니다.